네, 5회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9월을 준비하는 자세로 오늘 5회 쟁점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지수는 보합권에서 하락 전환됐는데 여전히 조선과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받치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 바이오 쪽으로 매기는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살 주식이 어떤 쪽에 있을까? 오늘도 고민은 필요해 보이네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모셨고요. 루체인베스트 오현진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요일이 또 중요한 금요일인 것 같아요. 8월 유종의 미를 잘 걷어보겠습니다. 사전에 긍정과 부정 의견 받아봤고요. 여러 가지 섹터들 나와 있습니다. 조선 LNG, 오늘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SOFC, 저출생도 뉴스가 있었죠. 현대차그룹이 요즘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비만 치료까지 참 많은데요. 저희 첫 번째 쟁점은 조선과 LNG 단으로 묶어서 살펴봅니다. 오현진 팀장님께서는 LNG 쪽은 긍정, 그리고 조선은 중립으로 분화시켜 주셨고 이진 대표님께서는 모두 긍정을 주셨는데요. 긍정 의견 좀 더 자세히 듣겠습니다. 대표님, 사실 지금 조선 주나 이 기자재단 안 보면 뭘 봐야 할까 싶을 정도로 없으면 역시나 포모올 부분입니다. 살 주식이 이것밖에 없을까요? 사실 박스 지수권 만들게 되면서 강한 쪽에 대한 쏠림은 더해지고 있는 상황. HJ중공업은 어제도 강했는데 오늘 상한가 갈 기세로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어제 강했던 HD 한국조선해양 필두의 움직임, 미포라든지 현대중공업까지 일제히 움직입니다. 특히나 이제 기자재단까지 확산이 또 확실히 일어났다라는 점에서 톤이 더 밝아졌구나, 조선주에 있어서는. 잠수함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마스가 기대감 지속되고 여기에 잠수함까지, 합병까지 지금 재료가 너무 비대해졌거든요. 결국에는 이 말은 뭐라도 더 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일단 그러면 우리가 조선 관련돼서는 지금 여러 가지 모멘텀이 나오고 있고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잠수함, 60조 규모의 잠수함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한 가지 좀 중요한 건 그 전에 우리가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새로운 부분이 없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면서 잠깐 조선주들이 조정이 있었어요. 정말 단기 조정이었긴 했지만 그러면서 그 이후에 시장에 던져준 것은 잠수함 관련된 60조 규모의 수주 소식이었고 또 추가적으로 합병 이슈가 나오면서 방산 쪽의 모멘텀을 좀 강력하게 탑재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합병을 그렇게 한 이후에 그 기저의 가장 큰 이유는 방산 쪽에 대한 모멘텀을 등에 업기 위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이런 방산이라는 그 시너지 효과와 앞으로 방산이라는 또 키워드가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이긴 했지만 이게 좀 더 강하게 조선 회사 쪽에서도 움직임을 이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데 있어서 시장이 원하는 재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게 조선 관련돼서는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은 항상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 부분을 두고 봐서 우리가 그럼 새롭게 이 큰 자금들이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 이 자금들이 이동할 만큼 매력적인 섹터가 어디가 있을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 조선주의 랠리를 이어갈 만한 새로운 섹터나 기존 섹터에서도 그렇게 매력적인 부분들이 조선을 넘어설 정도의 섹터는 당분간은 지금은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이 시세 흐름들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 쪽에서도 반도체 지분을 가져간다, 확보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지만 그 후발은 조선주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동맹에 대한 부분,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고 물론 너무 좀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피로도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에 대한 집중도와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그 부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발현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대 파트너로 우리나라가 계속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돼서는 장기적인 시각으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캐나다라든지 그리고 방산 쪽의 모멘텀, 그래서 오늘 HJ중공업이 저렇게 시세가 좀 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있었는데 합병에 대한 이슈라든지 오늘 또 어저께 미포 그리고 중공업이 밀렸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HD한국 조선해양도 장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시세가 살짝 약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강세 흐름이 세 그룹이 세 기업이 모두 나온다는 것은 시장에서 지금 조선이 그만큼 강하고 조선을 당장 대체할 섹터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비중이 크시거나 신규 접근으로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긴 하지만 크게 조정이 나오지 않고 지금 이 기조와 모멘텀이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 유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신규 접근에 있어서도 너무 공격적이진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시에는 저는 그림 자체는 아직까지는 우상향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한번 엿보셔도 좋지 않을까. 기자들도 그 안에서 계속 순환매 돌고 있거든요. 역시나 눌림목이 나왔을 때는 좀 기회를 포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기자재 쪽에서가 좀 더 기회가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재단 만약에 눌려준다면 그때는 여전히 기회 구간으로 보고 계신다 의견을 주셨고 그러면 조금 더 좁혀볼게요. LNG 쪽 키워드도 있을 것 같고 잠수함 쪽 키워드도 있을 것 같은데 잠수함의 중심이 되는 건 아마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볼 SOFC랑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서 떼놓고 본다면 LNG단으로 확장시켜 봤을 때 기자재 종목군들 많잖아요. 또 이전에는 한택을 저희에게 엉겨주신 바가 있는데 같은 결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구간 자리를 돌파시켜 놓고 지금 간보고 있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조금 더 볼 수 있다고 노려보세요. 네, 한택은 저는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는 게 지금 다른 종목들 LNG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가 나왔을 때 한택은 재료도 좋고 원자력도 있고 LNG도 있는데 왜 안 가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지개를 피기 시작을 했고 거래량도 붙어주면서 지금 LNG 관련돼서 트럼프 1기 시제 때도 굉장히 큰 네. 수주를 받았었던 이력이 이미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도라든지 그리고 지금 시장이 원전, LNG 가장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트럼프도 에너지원 중에서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원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만큼 그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재료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택 충분히 지금도 신규 접근은 좀 부담스럽다고 하신다면 만약에 그때 매수하시고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를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종목은 좀 11선과 5일선을 타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는 신규로 접근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예. 11선 기점 45,000원까지 한번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5,000원 지지받고 간다면 또 우리의 탑승 기회를 줄 수 있는 건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때까지 추가 전략 긍정적으로 받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 다음 쟁점 통해서 이쪽도 한번 살펴볼게요. SOFC이고요. 최근에 이쪽도 지금 수급이 좀 좋았던 게 원래는 수소 정책에 대한 기대감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게 좀 얕았죠. 그런데 잠수함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 잠수함에 들어가는 수소 연료 전지에 있어서는 또 범한 퓨얼셀이 굉장한 아이코닉한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10% 넘게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에너지 SOFC 핵심 소재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는 한수원 소식과 함께 이쪽으로 이유가 더 많이 붙어지고 있습니다. 오 팀장님. 근데 사실 땡땡 퓨얼셀 위주로만 봤다가 네. 그죠? 그리고 지금 뭔가 재료가 붙으니까 범한 쪽이 더 승기를 잡는 건가? 지금 이렇게 종목별 우선순위를 나눠서 살펴봐야 할 구간인지 싶네요. 네. 기술적으로는 네.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립과 긍정 중에 좀 고민을 좀 하다가 그래도 SOFC라는 성장 동력이 좀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긍정 쪽으로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종목을 살피기에는 아직 이제 막 시작하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중심으로 본다면 결국은 두산퓨얼셀이나 범한퓨얼셀처럼 수소에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업체를 먼저 보시고 네. 그다음에 이 시장이 성장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좀 세분화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 세분화하기에는 시장을 전망하기가 조금 나온 자료들이 적다. 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일단 에너지 부족 문제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에너지 부족을 해결하려면 항상 말씀드렸던 뭐 원자력, 뭐 신재생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SOF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재료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특히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더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SOFC라는 게 그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인데 그 수소라든지 천연가스 그리고 바이오가스를 비롯한 이런 물질들을 고온에서 전기 전환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제 대부분 수소를 분해하는 기술로 먼저 이제 발전을 할 거예요. 수소는 예전부터 우리가 오랫동안 연구했었던 에너지원이기도 하고 사실상 무제한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발전에 따른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수소가 엄청 많은데 자연 존재하는 수소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소를 만들려면 어쨌든 인위적인 전기 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뽑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 수소를 뽑아내는 과정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걸 친환경으로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그린 수소입니다. 결국은 수소를 이제 만드는 과정이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로 분리하는 과정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를 친환경 발전을 통해서 얻어서 이 전기로 수소를 분해하면 다 친환경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OFC는 결국은 이 신재생 발전과 함께 짝꿍이 되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SOFC가 성장할 때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SOFC에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온에서 운전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가동하기 위해선 예열 시간도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설비 투자에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정확히 현재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당장 활성화되기는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SOFC의 활성화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니까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한다면 관련주를 꾸준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범원 퓨얼셀이 이제 잠수함 밸류체인에 포함되면서 그 모멘텀이 더 크게 좀 부각되는 모습인데 수소 자체만 놓고 봐도 모멘텀이 좋습니다. 뭐 독자 기술로 그 연료전지 원천 기술을 좀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전기버스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들 충분히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수소의 에너지 전환 비율을 90%까지 확대했다라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 모두 수소 사업을 예전부터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던 기업이고 이런 기업들이 SOFC 시장 성장을 발맞춰서 이제부터 좀 성장할 수 있는 초입 구간에 왔다라고 생각하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인 부담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매수를 지금 따라잡기에는 두 종목 다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니까 매수를 하실 분들은 좀 조정을 노려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나 이쪽도 조정을 준다면 한번 담아봄직한 그런 성장성, 미래 비전 갖고 있고 기대감 측면에선 범한 퓨얼셀 지금 올라가고 있죠. 흐름 보겠습니다. 추적은 가능하다 의견 받아봤고요. 이어서 이진 대표님께도 여쭤볼게요. 새로운데 뉴스가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님이라면 조선기자재와 이런 수소단까지 같이 또 가져가세요? 저는 그 이슈에 있어서는 좀 일회성이라든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잠수함 이슈요? 보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잘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예. 때는 정말 큰 이벤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대감 측면이 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과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단기 탄력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기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SOFC 같은 경우에는 저도 분명히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산업 단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성이 커질 수 있는 분야이고 장기 성장에 대해서는 연평균 2024년부터 한 25% 정도 연평균 성장률이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미증시에 상장된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또 시세가 좋았어요. 근데 잠수함 이슈가 나오기 전으로 우리가 돌아갔을 때 SOFC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가 과연 좋았나? 비슷하게 연동돼서 흐름이 나와줬나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는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관련된 종목군들은 아직까지는 이와 관련돼서 시세를 크게 받기에는 좀 관심도라든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잠수함 관련된 모멘텀이 붙어주면서 시세 흐름들이 나와주긴 했지만 이게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아쉽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그와 관련돼서 좀 종목을 압축해서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SN시스라는 종목이 최근에 약간 부각을 받기는 했는데 조선 기자재 전문 기업이긴 하지만 향후 선박용 SOFC랑 좀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조금은 탄력적으로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관련주들 흐름을 보면 살짝은 탄력도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립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SN시스라고 하는 이제 신규 상장주고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매력이 있는 종목이기는 한데요. 일단 전반적인 움직임을 보아하니 오를 만큼 좀 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정시 보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오히려 기자재단으로 더 집중하자라는 의견도 있으니까요. 챙겨보시죠. 자, 이어서 저희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와, 여기는 최근 들어서 딱 기로에 서 있어요. 걱정과 우려를 안고 살 것인가, 걱정과 우려 때문에 안 살 것인가, 딱 그 기로인데 외국계 쪽에서는 좋게 보더라고요. 네. 안 좋게 보는 쪽은 이제 관세에 있어서 좀 예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 것 같고 네네. 이전에 뒤통수를 많이 맞으셨던 분들의 생각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네. 현대차가 보여줘야 할 게 많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최근에 그 CEO 인베스터 데이 때는 로봇 모멘텀이 좀 강조가 된 것 같습니다. 현대차를 지금 뭘로 볼까요? 하이브리드 카의 중점으로 본다로 생각할지 아니면 로봇주로 재탄생을 시켜서 봐야 할지 지금 포장지를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본은 하이브리드 카죠. 그게 이제 실적을 탄탄하게 받쳐주고 앞으로도 그럴 요인이고 성장 모멘텀은 로봇으로 가져가고 있으니까 야, 예, 실적이 탄탄한데 성장 모멘텀이 받쳐준다면 충분히 시너지를 내고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는 뭐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뭐 지금 저평가된 종목 중에서 정말 지독하게 저평가가 된 종목이다. 그래서 이 저평가 해소에 대한 트리거만 마련을 하면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그 트리거를 최근에 로봇으로 좀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기분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번에 그 2차 상법 개정안에서 집중 투표제가 좀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현대차 그룹의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권 간섭이라든지 위협 이런 부분들이 순환 출자 구조에서는 조금 더 불안정하게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수직 통합,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지주사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현대 기아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다른 계열사들이 있는 구조로 좀 진행이 되게 되는 순환 출자 고리를 끊어낸다라고 한다면 기업의 안정성은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순환 출조는 A가 B를 지배하고 B가 C를 그리고 C가 A를 지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A, B, C 중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그 고리가 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순환 출자 구조를 가진 기업은 기본적으로 저평가가 됩니다. 그게 이제 현대차 그룹의 저평가 요인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소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저평가가 해소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정점에 있는 기업은 현대모비스가 되니까 결국은 현대모비스가 3사 중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더 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노란봉투법으로 인력 관리의 중요성은 더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리스크, 뭐 노조 리스크 이것도 역시 이제 현대차 그룹의 발목을 잡았었던 요인인데 이제 노란봉투법을 계기로 로봇으로 인력을 대체하려는 시도들은 꾸준히 나오겠죠. 그래서 10월 달에 그 아틀라스가 조지아 공장에 투입이 됩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투입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대차의 목표를 보면 그 차량 조립 라인의 40%를 로봇화하겠다. 그리고 로봇 한 대당 1.5명의 효율을 달성하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달성은 안 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현실성 있는 저는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아틀라스 영상을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역시 로조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물론 로봇 사업에서 경쟁은 심할 거예요. 뭐 테슬라의 이제 옵티머스가 활용성 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유니트리와는 이제 가격 경쟁을 좀 해야 되는 어려운 여건인데 지난주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력을 말씀드렸거든요. 비싸서 문제지 기술력은 최강이다. 가격만 떨어뜨릴 수 있으면 충분히 상업화에 대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걸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요즘에 로봇주가 재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뤄졌었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재추진, 상장 재추진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게 됐을 때 몸값 지금 최대 14조 원까지 평가를 합니다. 지금 현대차 시총이 45조 원이거든요. 14조 원의 평가를 받는 로봇주를 상장시킨다는 것은 또 상당한 그 현대차 그룹 자체의 밸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만 제외하면 긍정적인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적극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도 언급드린 대로 지금 지배구조 개편의 정점은 현대모비스가 될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현대모비스가 좀 더 셀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3사 모두 다 또 우상향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이미 현대차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현대차 그때 주셔서 만약에 들어가셨다면 이미 10% 넘게는 또 계좌상에서 수익권도 보셨을 텐데 여전히 그런 팔 이유 없다라는 의미로 정리가 될 것 같고 현대위아도 마찬가지일까요? 네. 그래서 현대차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현대차 그룹주는 매도할 이유가 없죠. 배당만 받고 가셔도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현대위아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라서 저평가가 됐는데 이제 국내에서 뭐 화포를 제작하는
가속하면서 방산 부분의 모멘텀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엔 또 공조 시스템도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시대에 공조 시스템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니까 현대위아는 일단 자동차 부품주를 넘어서서 방산주 그리고 공조 관련된 종목군으로도 연결되고 있으니까 현재 위치에서도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 잘 해보시죠. 자, 이어서 저희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반도체 보겠습니다. 이쪽은 언제 움직일까? 그런데 오늘 또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좀 기대를 해봄직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AI6 칩이죠. 그 파운드리 역사상, 삼성전자 파운드리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인데요. 22조 규모입니다. 테슬라 거 만드는데 그것을 국내에서 첫 생산한다라는 얘기와 함께 일부 움직였었던 코아시아 같은 종목들이라든지 흐름 나오고 PSK 같은 경우도 이제 증권가 입장에서 좋게 평가를 합니다. 가온칩스 다 오르네요. 역시나 다시 좀 잠자고 있다가 오늘 날을 잡은 것 같은데 추가 움직임은 여전히 괜찮다 의견으로 보시는지요, 이준 대표님? 네, 여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반도체 기업들을 보면 소부장 기업들은 좀 탄력적인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테슬라발 이슈를 받으면서 상승세가 이어가고는 있지만 예상 외로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 각각의 소부장 기업들이 좋은 모습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섹터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같이 좀 동반해서 상승세가 나오면 좀 더 이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붙어줄 수 있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은 남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관련돼서 좀 시장은 확인해 봐야 될 이슈들이 좀 남아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나라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부장 관련돼서 중국의 중국 엔비디아가 지금 매출이 뭐 4,000%가 급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관련돼서 중국 기업이 좀 지분을 갖고 있거나 중국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이 시세가 나왔는데 오늘 하루 만에 또 하락폭을 보이는 모습들을 보니 이제 시장 자체는 전체적으로 AI 시장의 성장 그리고 거기서 가져갈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혜를 여전히 좀 견조하게 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와 관련돼서 중국에서 이제 중국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된다라는 이야기들이랑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와에 관련돼선 약간은 눈치를 보고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좀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적인 요인으로도 물론 소부장 기업들 돌아가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반도체 랠리라고 말하기에는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에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거를 그러면 이제 앞으로 부정적으로 봐야 되나라고 했을 때는 저는 긍정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속도적인 부분들은 조금은 좀 딜레이가 있을 수는 있다. 왜냐하면 중국 관련돼서 엔비디아가 이번 실적에서도 다시 한번 보여줬지만 중국 매출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블랙일 관련돼서도 중국 수출에 대해서 승인해달라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이와 관련돼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번 실적에서 볼 수 있었던 부분은 지금 기업들의 뭐 캐펙스 투자라든지 이런 AI 시장의 활성화, GPU에 대한 판매 여전히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이번에 델과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가 3분기 가이던스를 좀 실망스럽게 제시를 하면서 굉장히 시간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소화할지 우려를 했지만 시장은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 것 보면 결국에는 반도체는 하반기 때도 여전히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긍정의 관점 여전히 유지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그동안 눌려 있었던 종목군들도 최근에 좀 시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시세를 좀 만끽을 하시면서 특히 삼성전자 밸류체인 기업들이 안 가다가 최근 들어서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도 추가 시세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황세가 좀 같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빠른 상승을 기대할 수는 없을 거예요. 조선처럼. 하지만 갖고 있어야 한다. 하반기 노려보자. 이야기로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이쪽이 또 핫해서요. 이쪽도 무조건 있어야 되나 봅니다. 비만 치료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제는 또 그거예요. 먹는 거. 경구. 자, 그리고 D&D 파마텍은 이제 메쉬. FDA가 메쉬 쪽에 있어서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관련한 임상 갖고 있는 게 이제 DD01을 갖고 있는 게 D&D 파마텍인데 올릭스 같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쪽으로 시장이 또 자금을 쏟고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신고가인데 오 팀장이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좀 덜 오른 종목들을 중에서 네네. 종목을 찾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일단 비만치료제 관련주가 제약 섹터에 속해 있잖아요. 근데 제약 섹터는 금리에 민감한 섹터기도 하고 그래서 9월 FOMC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이번에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했지만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이 나왔다는 걸 생각해 보면 금리 인하 기대감은 계속 부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를 보셔야 되고 그중에 비만치료제 관련주가 역시 핫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마운자로가 국내에 출시가 되면서 비만치료제 가격 경쟁에 불이 붙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고비가 최대 가격을 40% 한 번에 인하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비만치료제 시장 경쟁이 격화되면 소비자는 좋죠. 그래서 저렴하게 이제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경구용 비만치료제 시장이 성장하면 주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알약을 먹고 살을 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까지 같이 부각되면 시장은 당연히 더더욱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당연히 이제 관심 있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특정 종목으로 보면 가격 부담이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종목들을 무리하게 따라가지는 마시고 저는 결국은 비만 치료제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유통과 개발, 제약, 제형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일단은 그 마운자로가 나오면서 위고비랑 경쟁이 본격화가 되니까 위고비랑 마운자로를 유통하는 업체가 일단 수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블루엠텍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 위고비에 이어서 마운자로까지 이제 블루엠텍이 유통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마운자로 판매 확대 수혜감도 같이 네.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한미약품이 이제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를 가장 빨리 출시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산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는 한미약품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니들 패치 그러니까 붙이는 형태의 네. 비만 치료제는 대웅제약이 좀 앞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사 선택하셔서 이런 종목군 중에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로봇도 보겠습니다. 로보티즈 1천억 원 유증 이후에 그래도 시장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걸까요? 이준 대표님 사실 우리는 상승도를 많이 보긴 했지만 지금 코멘트 한번 간단하게 주세요. 사실 유증 나와서 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네. 갑자기 이 가격대에서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그래도 오늘 2%대까지 낙폭을 만회를 시켜주는 거 보니 성장성에 좀 더 시장은 무게중심을 두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보유하신 분들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저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유효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만약 61선까지 좀 빠졌다라고 했을 때는 더 매력적이었을 것 같은데 오늘 21선 지지를 확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만약에 난 좀 관심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다 담지 마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기대 수익률은 좀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네.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토픽은 알테오젠입니다. 지금 예쁜가요? 네, 알테오젠, 예.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시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의 시세는 좀 이어질 것 같고요. 키투르다 SC FDA 승인 일정이 이제 한 날도 남지 않은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그 안에서의 탄력도는 좀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지금 리포트가 외국계 IB 쪽에서 네.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한 차례 조정받았던 게 부정적인 리포트 나와서였잖아요. 근데 TP가 뭐 53만 원 이렇게 나오는 또 그런 리포트들이 58? 나오고 있는 네. 가운데 SC 제형에 대한 매력도는 지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서 목표가와 손절선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요. 50만 원까지는 우리가 목표가를 잡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손절선 같은 경우에는 121선의 추세가 유지가 되는 가격대인 39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 팀장님의 토픽 칠러로 갑니다. 유니셈이네요. 네, 그래서 칠러가 이제 온도 예. 조절 장치인데요. 이게 이제 노광 장비 공정에서도 쓰이고요. 단층이 높아지는 공정에서도 쓰입니다. 앞으로 이제 공정 미세화의 온도 조절 장치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SK하이닉스가 321단도 이제 양산을 시작해요. 여기에 증착 공정이 당연히 증가하고 칠러 사용량도 동반해서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고 친환경 CO2에 대한 이제 칠러 개발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칠러는 그 지구 온난화 지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독성이 없는 칠러기 때문에 성장 동력으로 삼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부담 없는 좋은 위치라고 보고요. 목표가는 8,700원, 손절가는 7,1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셈 8,700원까지 토픽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챙겨보시죠.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자,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8월의 마지막 거래일도 성투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고맙습니다.